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시험 잘 치셨습니까? 자, 오늘은 자원봉사 관리의 실제 네 번째 슈퍼비전 체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 위험의 중요성과 지침, 그리고 지속적 지지적 슈퍼비전 체계 확립, 평가와 피드백의 원칙, 자원봉사자 종결 시 주의해야 할 절차, 슈퍼비전의 주 원칙, 자원봉사자의 동기와 유지, 인정과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위임. 다양한 형태의 위임이 있다. 중요한 것은 업무의 책임에 대한 위임은 상이한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 관리자로부터 자원봉사자로의 위임이 있고,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자원봉사자로의 위임이 있고, 자원봉사자에게서 또 다른 자원봉사로의 위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원봉사 관리자로부터 자원봉사자로의 어떤 위임이 있을 것이고, 업무와 책임에 대한 어떤 직원으로부터의 자원봉사자로의 어떤 위임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자원봉사자에게서 또 다른 자원봉사자로의 책임과 위임이 있을 수 있죠. 네. 그거는 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임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책임의 위임은 시간적, 공간적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의 문제와 직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실과 외부 활동, 본부 사무실과 지부 사무실 혹은 외부에 위치한 근무 장소. 당연히 이제 어떤 책임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와 직결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위임해주는, 권한을 위임해주는 거니까 또 책임도 위임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무 위임 시 포함되어야 할 위임의 규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명확한 결과에 근거한 업무의 배정. 일단 명확한 결과에 근거해서 업무를 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업무 결정 권한의 명시. 이것은 계속 나왔죠. 어떤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하여 결정 권한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지만이 됩니다.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업무 결정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침에 따른 의사소통 방침입니다. 어떤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자원의 조달.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 필요한 것에 대하여 자원을 조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일을 수행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여부의 판단 기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점검 사항의 명시. 무엇을 점검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포함되어야 할
위임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이게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적절하게 위임을 해줄 때, 업무의 책임에 대한 위임을 해줄 때, 또 업무에 대한 어떤 결정 권한을 위임을 해줄 때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모든 상황을 다 보고하고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요. 자, 지지적 의사소통의 유지. 항상 이제 모든 것이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 지지적 의사소통의 유지. 첫 번째, 활용 가능성. 슈퍼바이저는 일정과 관계없이 자원봉사자의 필요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언제라도 만나고 보고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언급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자원봉사자가 요청을 할 때 언제라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또 언제라도 보고가 가능해야 되고, 언제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에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한 여기 있네요. 언제나 만나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자원봉사자의 업무가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슈퍼바이저가 인지해야 되고요. 요청할 때 언제나 만날 수 있음을 자원봉사자에게 직접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자원봉사자가 혼자 해결할 수 없거나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언제라도 슈퍼바이저의 조언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항상 옆에 있으면서 조언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준 사람이 슈퍼바이저의 역할이죠. 이건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활동을 할 때도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특별히 봉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어떤 앞서서 위임한다 그랬는데 권한이 위임이 되어져 있지만 위임된 권한과 그러지 못한 권한 사이에, 책임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은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슈퍼바이저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슈퍼바이저는 그것에 대하여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동등한 위치와 참여의 기회입니다. 동등한 처우라고 하는 것은 직원회의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 직원들에게 공지되는 메모에 이름 포함,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공정한 처우에 대해 자원봉사자가 인지하는 방법은 그들이 업무상 동반자이며 성공을 위한 협력자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 공간을 배정한다든지 회의 후 따로 식사를 한다든지 직원회의 참여 허용 등의 사소한 일에서의 차별과 다양한 활동 가운데 동반자적 관계가 강화하고 약화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봉사자들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하면 내가 필요할 때 그 일을 시킬 수 있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많이 약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자들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 바로 슈퍼바이저가 항상 옆에 있으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자, 평가와 피드백. 자, 평가를 하고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피드백 일정의 정례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평가 과정. 자원봉사 초보자의 경우 처음 얼마 동안의 평가 과정 주기는 비교적 짧게, 그리고 기관에 적응하고 업무가 익숙해짐에 따라 평가 주기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도록이면 자주 모여서 평가해 보는 겁니다. 일을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어땠느냐, 자주 물어봐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점점 더 그 일이 익숙해졌을 때는 자주 모이기보다는 처음에 매일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런 식으로 평가 주기를, 그 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장점은 책임감을 상시적으로 갖게 만든다. 항상 갖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슈퍼바이저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다 주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항상 슈퍼바이저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혹은 정기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다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드백 일정의 정례화의 장점이 되겠죠. 그러므로 자원봉사자들도 자발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직원의 참여입니다. 자원봉사자 평가 과정에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하는 직원을 포함하는 이유는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인 슈퍼비전을 주는 직원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실제적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그 직원을 슈퍼바이저로 받아들일 경우 보다 수용적인 자세로 평가 의견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원봉사자들만 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함께 활동을 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또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그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참여 형태의 결정. 자원봉사자의 평가 과정에 있어 직원의 참여는 직접적 참여 혹은 간접적 참여 모두가 가능하다. 여러 가지 상황과 평가 요인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형태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자원봉사자의 해고. 실제로 자원봉사자를 뭐 해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생할 수가 있죠. 자원봉사자 언제 해고할 수 있느냐 하면 업무상 태업이나 비행이 적발되었을 때, 나태하게 일을 똑바로 안 한다, 성실하게 안 한다든지 어떤 잘못이 적발되었을 때, 또 만족스럽지 못한 수행 능력이 지속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너무 일을 못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 영향을 끼칠 때, 이럴 때도 종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지속적인 악화를 방지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윤리성과 책임성 확립 차원에서 해고를 결정하더라도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렇죠. 아니 사실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뭐 해고하거나 그런 일은 잘 없죠. 없지만 그래도 너무 뭐 일이 안 맞다든지 문제를 발생시킨다든지 특별히 뭐 어떤 비행 잘못된 행동을 봤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건 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자원봉사자를 뭐 해고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물론 이 자원봉사가 만약에 뭐 1년을 간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또 이야기가 다르죠. 뭐 단지 몇 시간, 뭐 하루 이렇게 하는데 해고한다. 물론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때는 당연히 뭐 1시간이라도 해고를 해야 되지만 웬만한 경우에서는 해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봉사의 개념이니까. 봉사의 개념. 그래서 종결의 대안으로서 자원봉사자에게 슈퍼비전을 다시 제공하고요. 자원봉사자를 재훈련시키고요. 자원봉사자에게 다시 동기부여를 하고요. 자원봉사자를 재배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자원봉사자를 의뢰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명예롭게 은퇴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인데 이것을 그냥 끝내는 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보다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다시 이게 말 그대로 자원봉사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스스로 지금 봉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봉사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뭐가 좀 잘 안 맞는 거잖아요. 물론 아예 인간성 자체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는 경우에는 뭐 여지없이 이제 해고를 해야 되겠지만 종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좀 일을 하는데 좀 손발이 잘 안 맞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시 인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끝까지 이 봉사활동을 끝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결 체계의 확립에서 보면 근신, 자격정지,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성문화된 구체적 정책과 내규가 필수다. 어, 이건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고 사유의 증거 수집과 자원봉사자 입장을 고려한 객관적 사실 파악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징계 수준과 집행 강도상의 점진적 징계 체계의 확립과 공정 공평한 집행 절차 수립이 필요하다. 동료 자원봉사자에 의한 재검토 과정 및
적절한 항소 절차의 검토 기회도 제공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고된 자원봉사자는 더 이상 기관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사실 뭐 그냥 요걸 보면요. 종교를 위한 면접의 원칙에서 빠르고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예요? 어떤 자원봉사자를 지금 해고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봉사를 중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빠르고 직접적이고 확실한 것이 좋다. 미적거릴 필요가 없고 뭔가 그 사람과 논쟁할 필요도 없고 너무도 정확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그 자원봉사 활동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논쟁이 아닌 통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 왜 그랬어요? 뭐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만약에 서로 논쟁을 하다 보면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봉사하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뭔가 논쟁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빠르고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그것을 해결할 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이 좋다. 당신은 그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담을 시도하지 않는다.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한 상담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고 통고 후 필요한 사후 조치를 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슈퍼비전의 주요 원칙입니다. 슈퍼비전의 주요 원칙.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라.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에서 출발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사소한 것에서부터 부정적인 측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무엇인가?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라. 그리고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항상 자원봉사자에 대한 진단, 격려, 칭찬, 보상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면 안 되겠죠. 더더군다나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자원봉사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진단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앤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바람직한 피드백은 자원봉사자를 동기화한다. 방금 우리가 지금 바람직한 피드백을 했잖아요.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계속해서 일하게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사실 평가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학생들과 함께 항상 봉사를 할 때 저녁에 이제 그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원칙, 일단 오늘 무엇이 좋았는지를 나누라고 합니다.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그 본능적으로 좋았던 것보다는 나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원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오늘 무엇이 가장 좋았는지부터 이야기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것이죠. 좋았던 것부터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래도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좋았던 것이 90이라고 한다면 아쉬운 거 한 10 정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물론 뭐 나쁜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 계속 부정적인 것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긍정적인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대화의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도 쉽게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